자, 그 단어를 너네가 어휘를 많이 외워가면 뷰티 같은 단어처럼 ty로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품사가 뭐야? 명사 단어가 됩니다. ty가. 근데 여기 있는 이 죄책감이라는 guilt라는 단어는 반대야. ty가 무슨 사고? 형용사 단어야, 이게. 그리고 원래 일반적인 단어였다면 요 스펠링의 생김새가 형용사, 그리고 요 스펠링이 명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guilt가 명사. 조금 스펠링이 어렵습니다, 요게. 자, 그리고 feel을 썼는데 물론 feel 뒤쪽에는 명사를 쓸 수도 있어. 근데 feel 다음에 명사를 쓸 거면은 feel like가 들어가줘야 돼. 그냥 feel만 썼으면은 무슨 사로 끝내야 돼? sound, look, feel 이런 거 하면 형용사로 끝을 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guilty 이렇게 돼야 되는. 스펠링이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아이들로 하여금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끔 어른들이 막 몰아붙일 때 이 세 가지의 행동들 중에서 단수형으로 그 어떤 한 가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은 우리 아이들의 뭐 아믹달라라고 하는 두뇌의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을 activate, 활성화를 시켜버립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걸 담당하냐면 분사구로 나옵니다. 분사구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 반응성을 트리거링, 유발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야. 분사구 1번, and 다음에 짝짓기 분사구 2번. 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into a 방어적이고 그리고 반응적인 그런 상태라고 했으면 여기 어휘에도 올바른 것은 rigid를 골라가지고 좀 딱딱하고 꼰대 같은 그런, 그리고 요 친구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반응적인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 글쓴이가 얘기하는 반응적인 상태는 쌤이 좀 쉽게 예를 들었을 때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냥 바로바로 말대꾸 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 뭔가 말하자마자 바로 거기에다가 빠바박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뉘앙스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좀 부정적인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특히 이 단어가 약간 뭐 중립적인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 자, 이렇게 이제 잔소리 할 때 이제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more basic, 훨씬 더 근본적으로 어른들의 입장에서 내가 잔소리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냥 평범한 말인데 말을 할 때 no나 don't와 같은 이런 부정 어휘들을 발언을 할 때조차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할 때조차 그런 어휘를 사용한 행동은 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의 호르몬들을 release, 방출을 시키게끔 유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의 두뇌에서인 거고 그 두뇌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설명이 되기에는 공포나 아니면 분노 이런 거를 담당하는 두뇌의 부분에서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해버릴 수가 있대. 자, 두뇌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가 수능에서도 많이 봤지만 fMRI와 같은 그런 기계로 영상을 찍으면서 촬영하면서 두뇌를 연구를 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두뇌 연구 같은 경우 보면은 수능에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가끔씩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어쨌거나 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두뇌를 연구했던 그런 연구가 shown that 접속사 that을 보여주기를 no라고 하는 그 단어를 동명사로 주어 본 것 화면에서 요 전치사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요게 이제 조금 내용상 중요한 건데 less than a second니까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 짧은 시간인 거지. 한 0.3초 no 라는 단어를 본 것조차 아직까지 주어 다음에 동사 안 나왔어. while로 한 번 더 문장 연결해서 MRI 스캐너라고 하는 곳에 너네가 누워있을 텐데 요 문제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지. 쌤이 좀 편집할 때 수정할 때 만들었는데 요거 좀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lying이란 단어는 원형이 이 lie란 단어고 요 단어가 자동사 누워있다. 여기 있는 laying이란 단어는 원형이 lay고 이거는 누워있다가 아니라 무엇을 눕히다
혹은 무엇을 놓다라는 타동사. 라이와 레이. 옛날 스타일의 문제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는 맨날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고, 자, 여기서는 유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과 상자를 놓는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 있는 거니까 의미상으로도 자동사. 네, 혹은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전치사고 있으면 목적어가 없는 상태니까 문법적으로도 자동사. 어쨌거나 lying을 써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문제 하나 만들어서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말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동사 자리인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수일치 같은 문제는 안 나와서 다행이고 해석상으로 의미만 고르면 되는데 이런 행동조차 당신의 두뇌로 하여금, 목적어로 하여금 이런 ly 없게끔 하고 to release라는 to 부정사를 봐야 돼. 당신으로 하여금 방출을 내뿜도록 유발을 할 수 있답니다. 네, 어떤 걸 방출하게끔 하냐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들, 혹은 신경 전달 물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방출하도록 유도를 한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문장이 제일 앞이니까 however, but 둘 다 가능한 자리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들, yes나 love나 peace 같은 단어들은 그러면 이번에는 시스템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두뇌에서도 어디에 있는 시스템이냐? 아믹달라는 나도 잘 모르는데 요거는 뭐 수능에 맨날 나와가지고 프리프론털이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전두엽. 전두엽 속에 있는 어떤 특정 영역이나 시스템들을 활성화를 시킨대. 그냥 쌤이 요건 조금 재미로 냈습니다. 국어 공부 좀 하라고. 아이고야. 자, 오른쪽 문장 관계사 문장 해석해보면 감정의 관리, 감정을 규제하거나 컨트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요 명사와 전치사고 안에 있는 요 명사가 여기는 사과고 여기는 뭐 벽돌이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른 게 나오면은 선행사 구별하기가 되게 쉬워. 근데 요거는 뭐 전두엽도 그렇고 전두엽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거의 동의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선행사를 찾는 거는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뒷내용 가서 감정을 관리하거나 규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맥적으로 전두엽이 좋습니까? 아니면 전두엽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맞습니까? 시스템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넓이가 다르단 말이야. 전두엽이 훨씬 넓은 영역이면 전두엽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글쓴이의 약간 스탠스는 감정 관리하는 쪽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조금 넓은 부분에서도 딱 감정 관리하는 그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행사가 요게 선행사가 아니고 요게 선행사인 게 한 1% 정도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일치를 할 거면은 R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고, 기말고사에 솔직히 출제될 거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는데 그냥 선행사를 좀 디테일하게 찾는 걸 연습 한번 시켜보려고 일부러 만든 문제였어. 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들으면 또 좋은 부분이 활성화가 되겠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단어를 5번 들으면 긍정적인 단어도 5번 들어서 또이또이로 만들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problem is that, 문제점이. 부정적인 어휘들이 안타깝지만 긍정적인 어휘들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할 거면 부정적인 단어 한 번 들으면 긍정적인 단어를 한 5번 들어야 한 또이또이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겠지. 자, 이런 이유로 해서 뭐 똑같은 말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뭐 요런 이름의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say that, 주장을 하기를. 방금 했던 앞문장 그대로 요점 정리하면 되니까 주어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bad가 들어가면 되죠. 부정적인 어휘들이 훨씬 더 stronger, 강력하다. 비교 대상, 긍정적인 어휘들보다. When it comes to, 단어의 뜻. 뭐뭐라는 점에서. 그리고 when it comes to에서의 to는 무슨 사투야? 전치사 to죠. 그쵸?
원래 이렇게 문제 안 나옵니다. 쌤이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원래는 실제로 수능이나 토익 탭스 같은 경우는 when it comes to처럼 전치사 to를 쓰는 거는 이 친구랑 동명사 ing가 따로따로의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밑줄 못 긋습니다. 원래. 네, 근데 이렇게 when it comes to 딱 해놓고 쌤이 문제를 물어보면 너네가 전부 다 동명사 고를 게 뻔하기 때문에 쌤이 일부러 to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원래는 이렇게 못 냅니다. 네, when it comes to communicating 원래는 끊겨 있어서 여기만 밑줄로 나오는 어법 문제입니다. 원래는. to 부정사는 요게 한 단어여서 밑줄이 이렇게 항상 그어져 있어. 어법 문제. 그렇지만 전치사 to는 절대로 요 단어랑 요 단어가 같이 밑줄 못 그어져 있습니다. 요게. 네, 그런 요령만 알아도 전치사 to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나 토익은. 중간기말은 학교쌤 마음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자, 25강에 이번 했죠. 기타 문제가 뭐가 있는가 보자. 아, 여기 있구나. 그냥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라고 하는 쪽이네. 주제와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믹달라라고 하는 두뇌의 일부분은 뭘 담당하냐? 아까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내용 일치 불일치 형태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defensive, 방어적, rigid, 경직적, reactive, 말대꾸적 자세를 유발합니다. 자, 뒤쪽에 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에 남겠네. prefrontal cortex는 전두엽은 뭘 담당한다고 나왔었습니까? 아까 전에 emotion regulation에서 감정을 관리하는 거를 담당하죠. 그쵸? 물론 거기에서 얘도 어느 특정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하고 글의 주제는 엄청나게 단순하게